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내 아이 올바르게 훈육하기 그 방법을 알려줄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동학을 전공하고 현재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아이 발달과 양육 정보를 제공하는 부모교육 전문가 이민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저는 오늘 정말 배울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지금 한참 그 훈육을 하고 있는 시기 아니신가요? 할 때마다 예. 내가 맞게 하는 건가 의심이 들어요. 이게 정말 어렵거든요. 선배님 따님을 제가 조금 알지만 선배님을 똑 닮은 것 같습니다. 아이 그러니까요. 우리 오늘 제가 많이 배우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훈육에 대한 정의부터 알고 갈게요. 훈육이라고 하면 일단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말 안 듣는 아이를 혼내고 벌 주고 기선제압해서 말 잘 듣도록 만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훈육의 정확한 뜻은 가르칠 훈의 기를 육자 한자를 써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도덕과 규칙, 질서 등을 가르치는 행위를 훈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혼내는 게 다가 아니라 애가 앞으로는 조금 더 바른 행동을 했으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저만 고민하는 거 아니죠? 다른 부모도 다 똑같지 않습니까? 실제로 훈육이라는 영역을 가장 어려워하세요. 그죠. 네. 왜냐하면 매일 훈육을 하게 되잖아요, 사실. 근데 엄마, 아빠가 매일 반복하는 그 많은 에너지를 쏟는 것에 비해서 아이의 행동 수정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부모님들이 내가 잘 하고 있는 건가? 이게 맞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굉장히 많이 지치고 힘들어 하시죠. 그러면 아이를 훈육하기에 앞서 부모가 먼저 좀 인지하고 있어야 할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은 인터넷에 검색하면 사실 훈육 방법이 정말 많이 쏟아져 나와요. 내 아이한테 일반적인 훈육 매뉴얼을 좀 적용을 하시거든요. 사실은 아이를 훈육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아이가 타고나는 기질이 있어요. 이 기질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인 훈육 매뉴얼대로 가게 되면 결국에는 긍정적인 효과는 볼 수가 없고 상처만 되는 부분이 되죠. 그 선생님 말씀 들어보면 그 A, B, C 제가 찾아본 방법들이 다 맞다.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 아이가 어떤 기질인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 그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죠. 기질이라는 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신경 전달 물질로 인해서 타고나는 기질이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질은 크게 위험회피, 자극추구, 사회적 민감성, 인내력 기질 이렇게 나뉘는데요. 위험회피 기질은 낯선 환경이나 낯선 사람, 새로운 것에 경계심이 높은 기질이에요. 4살, 5살쯤 되었을 때 놀이터에서 내 아이가 저기 친구들 무리에 껴서 좀 놀고 싶은 게 엄마 눈에는 보이거든요. 그때 가서 놀아, 친구들이랑 같이 놀아봐 라고 할 때 이 기질이 높으면 절대 못 가죠. 그래서 엄마가 함께 손을 잡고 가서 너는 몇 살이니? 너 이름이 뭐니? 우리 같이 놀자. 이런 것들을 좀 모델링을 보여줘야 그나마 가서 그 아이들이랑 어울려 놀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극추구 기질의 경우 새로운 것에 굉장히 호기심이 많고 적극적인 면이 있는 반면에 가만히 있기 좀 힘들어하고 실증을 좀 잘 내는 그런 친구들인데요. 이 아이들한테 훈육할 때는 일단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서 아이가 조금 엄마 말을 들을 준비가 되게끔 도와준 후에 그때 훈육을 해야 엄마 말이 진정으로 이제 아이 마음까지 도달할 수 있는 거죠. 장난감 앞에다 세워놓고 자 장난감 봐. 이걸 보면서 참으란 말이야. 이런 건 안 되는군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리고 세 번째가 사회적 민감성 기질인데 이 친구들은 칭찬이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한 게 좀 특징이에요. 영유아 시기에 아이한테 가장 중요한 타인이 누굴까요? 엄마죠. 그쵸, 바로 엄마죠. 근데 이 아이들은 엄마가 보이는 단호한 눈빛이나 표정, 말투에 감정을 조절하는 게 굉장히 힘든 친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한테 훈육을 할 때는 일단 엄마가 너 미워서 그런 거 아니야. 엄마가 너 미워서 화내려는 거 아니니까 진정하자. 물 한 잔 마시고 엄마 얘기 들어봐. 괜찮아.
진정을 조금 도와준 후에 엄마 몇 번 얘기해줬지? 다음부터 그러지 말자. 이런 식으로 훈육을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인내력 기질은 어떤 보상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이렇게 스스로 해야 할 일에 대해 목표를 정하면 스스로 좀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기질이에요. 굉장히 멋진 기질이죠. 근데 사실은 이 아이들은 자기 고집이 굉장하고 또 융통성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때를 쓰면, 저기서 이제 때를 쓰면 30분을 어떤 걸로 씨름하냐면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 아이는 절대 안 오죠. 자기 고집이 있는 친구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귀를 막고 자기 머리를 때리고 이 상황을 본인이 통제하려고 하더라도 귀 막아도 엄마 얘기 들리지? 화난다고 물건 던지는 행동은 안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나중에 아이가 진정되고 또 엄마도 좀 진정이 됐을 때 다시 한번 훈육의 상황을 이야기 나누면서 마무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와, 애들마다 이렇게 다르군요. 달라요, 네. 네. 아직 검사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만 들은 걸로 봐서는 우리 딸은 이제 위험 회피 기질과 사회적 민감성 기질 이 조금 섞여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감각적인 것들이 좀 예민할 수 있고 엄청요. 네, 그리고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에 조금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안 수 합니다. 있어요. 네.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시도할 수 있게 아빠랑 같이 해보자. 아빠 먼저 해볼게 봐봐. 이런 시간들을 좀 많이 제공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아마 부모님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이게 보면서도 실천이 참 어렵거든요. 저도 아이를 가진 엄마잖아요. 네. 엄마는 사실은 잘 자고 잘 먹고 잘 싸주면 그만큼 효도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성장과 발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수면과 배변, 식습관에 대한 올바른 훈육 방법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수면 같은 경우에 뭐 8시에 재워야 된다 뭐 이런 말 하지만 저는 8시에 안 재웠어요. 왜냐면 8시에 자면 제가 못 놀잖아요. 제가 8시에 집에 잘 못 가는데. 우선 초기 수면 교육은 밤과 낮을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네. 근데 사실 수면이 힘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무엇보다 이 동적인 에너지를 정적인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 전에는 집 안의 수면 환경을 조금 정적인 에너지로 바꿔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뭐 저는 아직 미혼이지만 주변에 친구들이 이제 육아에 정말 열심히 또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데 그 기저귀를 떼는 어떤 타이밍 그것으로 굉장히 또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신체적으로는 생후 15개월에서 18개월쯤 자율신경계 및 대소변을 조절하는 근육이 발달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최소 이 시기는 지나서 하는 게 좋아요. 아기 변기를 준비하셔서 인형 앉혀놓고 쉬야하는 놀이도 하고 응가하는 놀이도 하면서 거부감을 좀 줄여줄 수 있죠. 자, 이제 수면과 배변에 대한 얘기는 했고 마지막에 이제 식습관인데 네네. 식습관도 참 문제예요. 이제 생각해보면 제 자신도 아주 늦게까지 이 편식이 좀 있었고 뭐 지금도 사실 육식을 엄청 좋아하고 채식은 별로 안 좋아하고 그렇거든요. 식습관도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인차가 굉장히 커요. 네. 밥을 잘 안 먹는 아이들의 부모는 매 끼니마다 전쟁이고 스트레스고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데 일단 식습관 교육의 목표 중에 가장 중요한 목표는 즐거운 마음으로 나에게 필요한 만큼 스스로 먹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로 잡아주셔야 돼요. 지금 당장 한 숟가락이라도 먹이겠다고 TV를 보여주시면서 정신이 팔려 있는 동안 한 숟가락 먹이는 거, 돌아다니는 아이들한테 따라다니면서 밥을 먹이는 거는 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우리는 밥을 먹는 시간이야. 엄마 아빠 봐봐. 앉은 자리에서 즐겁게 식사하지. 이리 와. 같이 밥 먹고 놀이하러 가는 거야. 이걸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일관된 기준을 아이한테 전달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전에는 또 이런 교육도 잘 없었는데 어떻게 또 이 시기를 잘 이렇게 버텨오셨을까요? 그리고 너무 대단하십니다, 선배님. 아니 저는 이제 잘못하는 얘기만 지금 계속 듣고 있어가지고 예, 저 이거 계속 떠먹여주고 있거든요. 이거 혼자 알아서 먹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이미 떠먹여주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금 오늘 집에 가셔서 오늘부터는 아이가 좋아하는 식사를 일단 제공을 하시면서 지금부터 편식을 고치는 거는 일러요. 네. 지금 내가 먹는 식사 재밌고 맛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게 좋아하는 것부터 제공을 하면서 한 칸 정도 있죠. 그 식사에서 그 정도만 도전해 볼 수 있는 식재료를 좀 주면서 먹었을 때 성취감도 좀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아, 어려운 과제를 또 주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참 오늘 그 아이를 키우는, 아이를 또 가르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 올바른 훈육을 꿈꾸는 부모님들에게 이거 하나만은 반드시 기억해라 라는 걸 남겨주신다면요. 네. 훈육을 할 때 자녀에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조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뭡니까? 일단 첫 번째는 비난하는 말. 아이가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르치고 혼내도 괜찮아요. 그런데 몇 번을 말했는데 못 알아듣니? 이런 말들. 네가 니네 아빠 자식인데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거요? 자기의 존재 자체가 조금 가치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비난하는 말은 훈육이라도 안 하셔야 돼요. 네. 두 번째가 뭐냐면 비교하는 말. 다른 친구, 또래와의 비교라든지 또는 집 안에서도 형제 자매들 간의 비교. 제가 자주 듣는 말이 둘째는 잘하는데 첫째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들을 잘 듣거든요. 근데 앞에 제 기질을 열심히 설명을 드렸잖아요. 첫째가 타고나는 기질과 둘째가 타고나는 기질은 아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첫째로 봐주셔야 되고 둘째는 둘째로 봐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교하는 말은 안 하셔야 된다.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말들을 습관처럼 하면 절대 자존감 높은 아이로 성장시킬 수가 없겠죠. 어떤 상황에서든 가족들 간에 서로 존중하는 말로 소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훈육하느라, 육아하느라 힘들어하는 우리 부모들에게 큰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민주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